어이, 니 내 누군지 아니? 내 쌍초의 큰 놈이다. 봐라, 어때야? 크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아주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 대표로는 90년대 베이징 흑사회 두모 리정광이 있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백발백중 사격수 파이브오사는 그 군대와 경찰들을 습격하면서 그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전이었던 1970년대에는 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놈이 있었답니다. 네, 이 놈이 이름은 리바오청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놈이 사건은 또 아주 레전드합니다. 글쎄 무려 380차례나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 강간질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80이란 숫자는 적다면 적고 또 크다면 아주 큰 숫자인데요. 네, 하지만 한 놈이 실행한 강간 횟수라고 하면 그 엄청난 숫자죠. 이 정도면 이 기네스 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아닐까요? 하지만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놈이 중국에서 넘버 2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넘버 1은 또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네, 그 놈은 또 나중에 다시 제작하고요. 이것도 리바오청이 기억해낸 것만 이 380차이고 실제로는 더더욱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놈은 무려 10년 동안 이 경찰들을 그냥 똥개들처럼 데리고 놀았으니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서 이 기억이 희미해졌던 거랍니다. 바로 이 경찰들을 이 데리고 놀았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970년대 발생했었던 아주 기가 막히고 레전드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4년에 태어난 리바오청은 그냥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평범한 이웃의 아저씨죠. 하지만 이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 특징들은 이제 이야기 중에서 하나 둘씩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놈 신고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때는 1972년인데 그때 전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 한창 들끓을 때였답니다. 베이징의 쌍초 지구의 한 민가였답니다. 이 집에는 한 아줌마가 이 애기를 데리고 잠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이 애기는 깨서는 엉엉거렸다고 합니다. 네, 이는 애기가 배가 고파서 지금 맘마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 하여 이 여자는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젖꼭지를 그 애기 입에 넣어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저거 뭐야 저거? 그 집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때마침 이 창밖의 달빛은 그 남자를 환히 비추었는데요. 네, 이놈은 온몸에 옷을 다 그냥 훌뜯어 벗어버리고 실 한 놀이도 걸치지 않는 리바오청이었죠. 하지만 머리에는 이 쌀포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 놓은 가면을 척 쓰고 또 손에는 시퍼런 시카를 꽉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몰골을 본 여자는 소스라쳐 비명을 질렀죠. 그러면 이 리바오청은 그 여자한테로 달려가서 먼저 제압했을까요? 아니랍니다. 아무리 여자라도 이 성인 여자를 제압하려면 힘을 많이 빼겠죠. 이제 조금 이따 힘을 쓸 때는 따로 있겠는데 그러면 낭비겠죠. 리바오청 이놈은 이 누워있는 애기한테로 와다락 달려가서 이 손에 시카를 척 갖다 댔답니다. 그리고 쉿 하니까 그 여자는 그냥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이 싹싹 빌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뭐하니? 홀떠도 벗지 않고? 그러면 이때 여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70년대에는 이 핸드폰도 없었으니 신고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늑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이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철썩철썩이 다 끝났고 이놈은 이러한 말을 남겼답니다. 어이, 그 경찰들이 물어보게 되면 내 쌍초의 큰 놈이라고 해라, 알았니? 그러자 그제야 그 여자가 그놈 물건을 봤다는데요. 네, 그 창문 밖에 비춰진 그놈 물건은 그냥 너무나도 커서요. 이 걸어다닐 때 뒤에서 봐도 좌우로 이 덜렁덜렁거리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바오청은 자신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 큰 놈은 뭐 그쪽이 크니까 그렇다 치고 쌍초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쌍초는 바로 이 놈이 제일 처음에 신고식을 한 이 지역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베이징 경찰들이 악몽이 시작하게 된 거였죠. 이 리바오청은 거의 매일매일 이 여자 저 여자한테로 그냥 막 덮치고 다녔었는데요. 이 신고식을 한 뒤에도 무려 10차례나 강간을 진행했었는데 하지만
그냥 경찰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놈은 정액을 그냥 아주 신나게 뿌리면서 다녔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DNA 기술도 없었을 때라 보니 이놈이 정액을 찾아내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피해자들한테서 알아낼 수 있는 공통점은 딱 그냥 그 몇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놈은 애기를 데리고 이 혼자서 지내는 여자들을 습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먼저 주방이나 거실의 창문으로 이 들어와서는 먼저 그 안에서 옷을 홀따닥 다 벗는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이 시카를 꽉 틀어쥐고 안방문을 박차며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거였답니다. 그놈이 흉측한 몰골과 이 크나큰 물건이 덜렁덜렁거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이 여자들은 다들 그냥 먼저 기겁부터 하는 거죠. 이어 내 쌍쳐 큰 놈이다. 어떻게 뭐 시작해보지 뭐 라고 자신이 칭호를 대놓고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대충 끝났죠. 이놈의 악명은 이미 퍼진 지가 오래됐으니 말입니다. 이 리버정은 이미 애기 쪽으로 가까이 가서 위협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냥 그 여자는 그냥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무려 20차례나 강간질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네, 저는 이 380차례의 강간질을 모두 다 깐깐히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몇 특수한 사건들을 빼고 나머지 사건들은 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은 그냥 생략하고 그중 중요한 사건들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갑자기 또 썽해난 리바오청은 목표를 하나 고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전의 여자들과는 달리 애기 없이 그냥 혼자서 지내고 있었던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리바오청은 이미 그녀의 뒤를 쫓으며 알아본 지 오래됐답니다. 이어 한 날이 좋은 밤에 이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 주방 쪽에 창문 유리를 따고 들어간 리바오청은 조심스럽게 이 아래 위로 옷을 벗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몸에 천 한 올이 없이 다 벗고 난 그는 또 머리에다 이 쌀포대로 만든 가면을 쿵 눌러 쓰고는 이어 오른손에 시카를 꽉 움켜 잡았답니다. 그러자 이쯤 되면 이제 이놈 세상이죠. 대뜸 주방문을 쾅 하고 차면서 또 어딘가 덜렁덜렁 해가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에 여자는 그냥 화다닥 놀라서 깨났답니다. 어이, 니 내 누군지 아니? 내 쌍초의 큰 놈이다. 봐라, 어때야? 크지? 그 덜렁덜렁 거리며 이 발가벗고 다니는 리보청을 본 여자는 그만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답니다. 야, 뭐하니? 시작해야지. 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여자는 전에 다른 여자들과 달랐답니다. 전에 여자들은 아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당했지만 이 여자는 그냥 싱글이잖아요. 이름이 짱쉐란이라고 불렀던 이 여자는 자신이 몸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녀는 막 도망가면서 이 손에 잡히는 컵이고 가위며 뭐 책들을 그냥 마구마구 냅다 버리면서 요리조리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쫓아다니며 나 잡아봐라를 하다가 결국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뭐 칼도 안 두려웠는지 계속 발버둥을 치니 리버청은 빡치기 시작했죠. 큰 주먹으로 딱 하고 몇 번 내리까자 그제야 고분고분해졌답니다. 그렇게 이 급하게 한바탕 철썩철썩을 끝내 리버청은 기진맥진했답니다. 야, 내 이제 몇십 차례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너 같은 건 또 처음이다. 야. 집에 뭐 먹을 게 없니? 내 좀 배를 채우고 우리 좀 이따 다시 2차를 시작해야지. 이런 파닥파닥 되는 게 힘은 들어도 맛은 더 짭짤하네. 리바오청은 이 벨트로 여자의 두 손을 꽁꽁 묶어놓고는 또 그 발가벗은 몸으로 빈둥빈둥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네, 뭐 완전 제 집이죠. 주방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드디어 먹을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삶은 옥수수 몇 개와 이 먹다 남은 고량주였다고 하는데 리버청은 이 다 한꺼번에 안 하다가 여자가 있는 곳에까지 가져다 놓고는 아주 뭐 그 여자 앞에서 술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옥수수를 와작와작 씹어 먹으며 또 고량주를 들이키는 거죠. 하지만 이놈은 한쪽으로 마셔대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은큼한 눈길로 이 앞에 발가벗겨 놓은 짱쉐란을 아래 위로 쓸어 봤답니다. 자, 이거 미녀 앞에서 술 한잔 하니까 시가 막 떠오른다. 야. 시스 坠우 쩌우리 샤위 동床 百위床. 이 시는 당나라 시인이었던 이백이 시인데요. 그 뜻은 이 내가 술이 알따따해지니까 너를 보니 이 서시가 술에 취해 춤을 추는 것 같구나 라는 뜻이
것이랍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쉬면서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이 리보청이 아랫도리가 또 슬슬 감각이 왔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후반전을 시작해보자야. 리보청은 짱쉐란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그 창문 쪽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수그리게 한 뒤에 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문이 쾅쾅쾅 하고 두드리는 거였답니다. 우린 경찰인데 밑에 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와봤다. 빨리 문을 퍼뜩퍼뜩 열어봐라. 어이! 라고 하면서 계속 무섭게 이 탕탕탕 되는 거였답니다. 네, 왜냐면 이 집은 2층이었는데요. 아까 짱쉐란이 이 반항하느라고 물건을 냈다 버리고 이 깨부수고 하니까 그 밑에 층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신고를 한 거랍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경찰들이 출동을 하려 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하여 전반전이 다 끝나고 이 밥을 먹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서야 왔었죠. 그러면 이 리보청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난 그는 이 주방에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냥 발가 벗은 채로 창밖으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두 손이 뒤로 묶여있던 짱쉐란은 이 겨우겨우 문을 열어서 경찰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발가벗고 손이 뒤로 묶여진 짱쉐란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에? 뭐라고? 쌍초 큰 놈이라고? 아니 그놈이 여기 나타났다 얘기지. 그래, 어디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라. 이어 경찰들은 이 짱쉐란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낱낱이 듣게 되었답니다. 잠깐만, 금방 뭐라고? 그놈이 후반전이라며 너를 끌고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에? 그때 바로 우리가 도착한 거라고? 그럼 못했겠네? 그러면 쌍초 큰 놈 이놈은 아직 만족을 못했을 거고 또 다시 오겠네? 그렇지. 그때 방문하에 썼던 경찰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았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짜는 작전 잘 들으래. 매일 밤 우리는 경찰 4명을 항상 적조방에 매복 있게 하겠다. 그래서 만약 쌍초 큰 놈이 나타나게 되면 잡아야 하는데, 근데 너네 잘 들어라. 이 놈이 철썩철썩을 다 끝내고 정액을 쏴버린 다음에 돼야 우리가 나타나서 그 놈을 제압한다. 오케이? 뭐? 이거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답니다. 이놈이 정맥이 들어가야 이 정확한 증거가 있게 되어서 발뺌을 못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식한 방법이었죠. 그러면 짱쉐란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작전에 동의했을까요? 네, 이 여자는 죄질이 나쁜 쌍초 큰 놈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라도 무조건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그 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 그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심을 높게 사겠다. 니 그냥 아무 걱정 말고 그 쌍초 큰 놈한테 한판 당해라. 그놈이 총알을 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그놈을 잡아 쫓을게 라고 경찰 측은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과연 경찰들이 판단대로 다시 이 짱쉐란한테 덮쳐들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보청은 짱쉐란 집으로 들이닥쳤었죠. 하지만 이 전반전이 시원하게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자 할 때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후다닥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만약 이때 보통 놈이었다면 이러한 경찰들이 들이닥친 곳은 그냥 포기를 하고 또 그냥 다른 곳을 노리겠죠. 하지만 리보청 이놈은 아니랍니다. 어디서 넘어졌으면 어디서 박차고 일어나는 게 리보청이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972년 6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리보청은 또 다시 그 집으로 척 컴백합니다. 요 짱쉐란 집이 주방 창문으로부터 요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는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는 또 가면을 쿡 눌러 쓰고 시카를 꽉 검어 쥐었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죠. 이 객실문을 쾅 하고 냈다 걷어차며 어이 쌍초 큰 놈이 또 왔네라. 오늘은 좀 좋게 가자 라고 하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네, 이때 짱쉐란은 금방 잠자려고 누웠었는데 헐, 야 경찰이 저번에 왔다 간 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또 왔니? 라며 짱쉐란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자 그래서 뭐 내 그 경찰들 뭐 쓰게 보니? 자, 우리
저번에 못한 거 계속 해야지. 일로 와봐라. 리바오청은 짱슈엘란을 와다락 끌어안고서는 저번에 못한 창문 쪽으로 또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환히 비추는 달빛 아래서 이 신나게 철썩철썩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여칙하고 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은 짱슈엘란은 하고 헛기침 2번을 했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 다른 방에 숨어 있었던 경찰 4명이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번 회 이 경찰 대대장이 짜놓은 계략이었죠. 쌍쳐 큰 놈을 요 발뺌 못하게 제대로 잡으려면 이 그놈아가 정맥을 쏜 다음에 이 잡아야 된다, 알았니? 그러기 위해서면 이 자기들은 다른 룸에 매복해 있다가 이놈이 철썩철썩을 할 거 다 하고 다 쏜 다음에 와다닥 덮치자 이거였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철썩철썩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4명의 경찰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리바오청은 대뜸 눈치챘다고 합니다. 리바오청 이놈은 지금 창문 앞에서 지금 한참 밀고 있었잖아요. 대뜸 그 창문을 타고 이 밑으로 확 뛰어내려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뭐야, 이럴 수도 있나?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합니다. 이거는 그들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말이었죠. 이 창문 쪽으로 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밑으로 내려다본 경찰들은 멍해졌답니다. 왜냐면 그 밑에는 원래 이 받아주기 좋게 침대 매트리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바오청이 뛰어내리면서 그걸 또 갖고 도망쳤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4명의 경찰들은 이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난처해합니다. 그 매트리스가 없이 밑으로 그냥 뛰어내리면 이제 나이도 먹은 그들은 이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질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서로 그냥 눈치만 멀끔멀끔해 보다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 경찰들은 그렇다 치고 이 곁에서 이 작전을 위하여 또 한 판이 철썩철썩을 당한 짱슈엘란은 뭔 죄였을까요? 야, 이 강아지 같은 경찰들아 라고 겁나 욕해줬겠죠. 그렇게 경찰들을 아주 보기 좋게 한방 먹인 리바오청은 또 계속하여 이 매일 밤을 황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어 수십 차례의 강간질을 하고 다니니 이놈은 또 지루해졌답니다. 이제 애기가 있는 여자와 이 그냥 혼자 있는 여자가 질려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여자들을 노렸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여자들한테 꽂혔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여자라고 합니다. 1972년 7월이 어느 밤이었습니다. 리바오청은 한 집을 눈독 들인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는 한 쌍의 젊은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는 딱 이 리바오청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독을 들인 지 오래되었었는데 마침 그날에 그 집 남자가 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죠. 저것들 저거 오늘 싸웠네. 그러면 잘하면 오늘 저 여자는 내 것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직 시퍼런 대낮이었으니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또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그 남자는 이 화해를 하느라고 뭔가 그냥 가득 사들고서 이 들어가는 거였죠. 뭐야, 또 화해를 하는 건가? 그러면 재미없겠는데. 그렇게 리바오청은 또 살짝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남자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화가 났는지 이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화해가 잘 안 됐구만. 그러면 내사 땡큐지야. 이 밤이 되자 리바오청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놈은 또 그 집 주방 창문을 따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에랑 다른 점이라면 이거였답니다. 리바오청은 요번에 박차고 들어간 게 아니고 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의 이부자리 안을 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남편인 것처럼 하면서 이 슬슬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날 이 여자도 그게 진짜로 자신 남편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면 전에 싸웠을 때도 이 남편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또 한바탕 이 땀을 막 빼면서 하고 나면 서로 풀렸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도 이놈이 화해를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만져줄 거 다 만져주고 쑥 하고 넣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커졌니? 너 뭐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커야? 그제야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을 깔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 남친이 아니고 외간 남자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거 와 하고 뭐 몸부림치기 시작하였었는데요. 어이, 니 움직이지 말라. 어? 내 쌍초의 큰 놈이다. 오케이? 아니 니도 좋아야 될 게 아야. 리버청은 이 여자의 목을 꽉 조이면서 이 볼일을 다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버청은 또 발가 벗은 채로 이 전등까지 확 켰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 리버청이 흉측한 물건을 보고는 기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버청은 왜서 굳이 전등까지 확 켰을까요? 뭐 자기 물건을 자랑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놈은 이제 꼭 먹고 알먹기를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여자만 따먹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건진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냥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놈은 지금 식은 밥에다가 대충 한 끼 식사를 하고는 근데 어라? 넌 집에 쌀이 되게 많다. 리바오청은 남은 쌀 주머니를 통째로 메고 집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경찰들은 이 리바오청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 집에서 기껏해야 3km 아니면 5km 안에 이놈 집이 있다 이거였죠. 왜냐면 이미 수십 차례나 리바오청 이놈을 수사해오던 경찰들은 이놈에 대하여 많은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중에 리버청 이놈은 가난하다 못해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자전거 한 대도 없는 놈이었으며 이놈은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 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놈이 메고 간 그 쌀이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네, 무려 40kg가 더 넘는 쌀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껏해야 3kg에서 5kg 정도밖에 못 간다고 추측을 한 거였죠. 그러면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경찰들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리버청이 집은 그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그 여자 집에서 무려 1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찰들이 아무리 죽어라 수사를 해도 못 찾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리버청의 힘이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리버청의 악명은 점점 더 커져갔고 드디어 당중망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뭐? 쌍초 큰 놈이란 것이 감히 베이징에서 발가벗고 활개친다고? 그리고 뭐 이미 100여 명이나 되는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당장 그놈을 아예 잡아 죽이고 뭐하니?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는 300명의 민병을 내려보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을 빨리 잡아야 된다. 저 위쪽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알았니? 네, 이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친 건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 넘버원이었던 공산당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밑에 것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이 300명의 민병들이 우두두 하고 몰려 들어와서는 그 리버청이 활동하는 마을을 그냥 무작정 포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친놈이 아닌 이상 또 어떻게 계속 나댈까요? 하지만 이 리버청은 그러한 미친놈이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동네다 보니 이놈도 소문을 들었겠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요번에도 쳐들어와서 이 볼일을 다 보고는 또 식은 밥을 찾아 먹고 있었다는데요. 여기 강간범이 왔다. 쌍초 큰놈이 여기 있다. 그 여자는 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네, 왜냐면 이 리버청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 경각심이 떨어진 거였죠. 그만 이 여자를 밧줄로 묶지도 않고 이 먹을 걸 찾아 헤맸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게 뭐야? 그 여자의 괴성은 대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 밖에서는 갑자기 횃불들로 그냥 득실득실 됐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동네를 포위하고 있었던 300명의 민병들이었죠. 그러자 이 리버청도 당황해합니다. 이거 어쩌지? 쟤 아무리 어떻게 날쌔다 해도 이 날아가지 못하는 이상은 이 포위를 뚫을 수 없겠죠. 리버청은 막 달려가면서 그 여자를 확 걷어차고는 그 창문으로 뛰쳐나갔답니다. 네, 이 밖에서는 300명의 민병들과 또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까지 그냥 막 일떠서서는 이 손전등에 뭐 횃불이며를 들고 나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잡았다 큰놈! 큰놈을 여기서 잡았다! 라고 그 누군가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뭐? 잡았다고? 하여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서 가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또 잡았다! 쌍초 큰놈을 잡았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뭐야? 쌍초 큰놈이 2명이야? 이어 지휘관은 그 2놈을 다 끌고 오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이어 그 2명은 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질질 끌려워서 지휘관한테로 데려옵니다. 어이 너네
어나 진짜 쌍초 큰 놈이야. 어? 에? 그러자 그 두 명은 둘 다 그냥 죽어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이고 저는 쌍초 큰 놈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마을의 주민이랍니다. 그 두 명은 둘 다 자신이 쌍초 큰 놈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 사실 민병 300명은 다들 이 팔에다가 붉은색 천으로 감고 있어서 표시가 뚜렷했었는데요. 하지만 함께 나온 동네 주민들은 아니랍니다. 그냥 오해받기 딱이었죠. 하지만 곁에서 민병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두 명을 냅다 밟아놓기 시작하였답니다. 니네 더 맞기 싫으면 제대로 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쌍초 큰 놈이 아니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 놈은 큰 놈이잖아요. 자신은 그러한 큰 놈이 아니란 걸 보여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 부끄럽겠지만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계속 얻어맞는 것보다는 많이 낫겠죠. 잠깐만 스톱 그만! 그 중에 한 놈은 이 주위의 놈들을 멈추라 한 뒤에 바지를 확 내렸다고 합니다. 에? 뭐야? 큰 놈은커녕 이 놈은 아예 없는 놈이 아야. 야 이 까맣고 조그매서 아예 보인다. 야 손전등을 붙여라. 네 그렇게 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이놈 물건은 작디 작아서 어떻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눈길은 곁에 그놈한테로 쏠렸죠. 이 곁에 놈도 어쩔 수 없어 바지를 내리자. 저놈 저거 내가보다도 더 작네. 쌍초 큰 놈일 수가 없겠구만. 야 쌍초 큰 놈은 따로 있다. 놈을 좀 잘 찾아봐라. 어? 이 지휘자가 노발대발하자 이 곁에 부관이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답니다. 저 지휘관님 이 시골 동네는 우리네 도시처럼 이 건물들로 층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를 보시게 되면 산과 수림 이 계곡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도망치면 그냥 끝입니다. 쌍초 큰놈은 아마도 저 산속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저 산속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내라. 오늘 이놈을 못 잡아내면 내 공산당 서기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어? 빨리 가서 샅샅이 찾아라. 그렇게 300명의 민병대는 또 우르르 하고 산속으로 쳐들어갔었고 그 안을 그냥 완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쌍초 큰 놈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버청은 또 한 차례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만 300명인 민병대에 포위되고 말았었죠. 그 민병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놈을 잡아보겠다고 아주 그냥 올리뛰고 내리뛰었었는데요. 하지만 애매한 마을 주민 2명만 잡아서 이 겁나 두들겨 패고 정작 리버청은 잡지를 못했답니다. 하여 이번에는 이 마을과 인접해 있는 수림 속으로 도망친 줄 알고 또 우두루 하고 그 수림 속을 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놈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 어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이 수림 속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 지칠 대로 지친 민병대는 그만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작전을 맡았던 지휘관은 또 위쪽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겠죠. 뭐? 300명의 군사력에 또 마을 주민들까지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게 고작 한 명을 못 잡았다고? 딱 요 한 놈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이 욕을 처먹은 지휘관 머리도 못 쳐들고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버청 이놈은 대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으로 꺼진 거였을까요? 네,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이놈은 그날에 이 발가벗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잖아요. 하지만 밖에는 이미 횃불들과 그 사람들 고함 소리로 이 차 넘쳤고 이때 마냥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금방 잡힐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여 리버청은 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집 마당에서 이 부랴부랴 숨을 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의 눈에는 문득 한 적당한 곳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곳은 바로 이 집 마당에 있었던 장작더미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에는 1년 4계절 동안 이 장작들을 패서 완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불을 피워서 밥을 지었었죠. 리버청은 그 장작더미 안에 이 웅크리고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멘탈이 워낙에 강했었던 리버정은 뭐 밖에서 자기를 잡느라고 온갖 생쇼를 다 해도 그만 소르르 잠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놈은 이 밖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도 그 자신은 그대로 뻗어서 이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달하게 한 잠 푹 자게 된 거였죠. 때는 7월 말일이었으니 밖에서 잠자기도 아주 딱 좋은 날이겠죠. 이것이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푹 자두고는 이튿날 아침 7시쯤이 되어서야 잘 잤다야 하면서 이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바깥을 살피니 이미 동네는 조용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놈은 또 찬 데서 잠자서 그랬는지 배가 슬슬 아파지네? 하여 어제 그 잠잤던 장작더미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똥을 한번 시원하게 쌌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 뒤에 경찰들이 다시 찾아와서 수사를 진행하였었는데요. 그 리버청이 싸고 간 흔적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놈이 그날 이곳에서 잠잤던 거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리버청이 강한 멘탈에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리버청은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이놈은 지금 발가벗고 있잖아요. 이대로 동네에 나가게 되면 내가 쌍초 큰 놈이요 라고 광고를 하는 셈이겠죠. 하여 어라? 내 옷이 어디 있더라? 다시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그 여자 집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 벗어놨었죠. 오케이. 그럼 뭐 다시 쳐들어가서 입고 나오면 되겠네 뭐. 리버청은 또 그 여자 집으로 다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이, 내 어젯밤에 들렸던 오빠다. 네가 어제 소리를 질러서 내 어젯밤에 입이 돌아갈 뻔했지. 왜? 어제 이게 아이 좋았니? 그러면 오늘 이 좋게 다시 한번 가보자. 리버청 이놈은 이 시퍼런 대낮에 이 여자를 또 다시 한번 휘둘러 놓으면서 그 아침 떡을 한판 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다른 놈이었다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도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리버청 이놈은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답니다. 이거는 또 이놈만이 독특함이죠. 이 그녀의 주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벗어놓은 옷을 다시 찾아 입고는 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리버청 이놈이 범행 주기는 일정하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7월이 마지막 건을 한 이놈은 그 뒤에는 뭐 총알이 부족했는지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놈이 왜서 그때 쉬었냐 하는 정확한 이유는 또 나중에 이놈이 경찰에 잡힌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리버청은 가끔씩 이렇게 한동안씩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리버청은 조용하게 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쌍초 큰 놈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다른 놈들이 이 쌍초 큰 놈의 이름을 빌려서 떠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 거였답니다. 어차피 이놈 이름을 대면 이 여자들은 그냥 와들와들 떨면서 반항을 포기했었고 또 경찰들의 시선도 쌍초 큰 놈 쪽으로 유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그 쌍초 큰 놈인 척하고 다니는 놈들은 그만큼 재주가 못 따라가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경찰들도 참으로 어이없어 했답니다. 뭐야, 이런 것도 짝퉁이다 있니? 하여 그 뒤부터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여자들이 쌍초 큰 놈한테 이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작정 믿지를 않았고 먼저 확인부터 들어갔답니다. 뭐? 쌍초 큰 놈한테 당했다고? 라고 경찰들은 먼저 그게 진짜 쌍초 큰 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감별부터 하고는 그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실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리버청은 또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리버청은 오랫동안 작업을 안 한 원인이었던지 그만 첫 판부터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날도 이놈은 눈독 들여온 여자 집을 이 창문으로 들여다봤답니다. 이 집 여주인 이름은 리징이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요. 리징을 빼고 다른 남자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또 주방 창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작업을 안 한 탓에 손이 무뎌졌는지 그만 그 주방 창문을 딸 때 소리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하여 안방에서 지금 한참 누워있었던 리징이 눈치채게 하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는 리버청은 또 아래 위로 옷을 훌떡 다 벗고는 이어 가면까지 척 내리쓰자 준비가 다 끝났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달달하게 야식 한번 즐겨보지 뭐. 리버청은 치카를 꽉 거머쥐고는 주방문을 꽝 하고 걷어찼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뭐야? 이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는 거였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 리버청은 발로 문을 쾅쾅 하고 걷어차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이, 그 안에 쌍쳐 큰 놈인지 뭔지 하는 놈은 잘 들어라. 너 물건이 아무리 커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아니면 너 금방 후회하게 될 거다. 그 객실 안에서 리징이 지금 큰 소리로 리버청을 조롱하는 듯이 외치는 거였답니다. 아하, 좋게 가면 아이 좋겠니? 꼭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빼야 되겠니? 니 기다려 봐라. 리버청은 주방 창문으로 다시 기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한 바퀴 쭉 돌아서 거실의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야? 거실의 창문도 꽁꽁 잠겨져 있었고 이곳은 아예 방범창까지 해놔서 강제로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리버청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창문 앞에 발가벗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서 그 리징을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하차, 내 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네. 어이, 니 좋게 얘기할 때 열어라 알았니? 하지만 리징은 썩소를 지으면서 그 달빛에 환히 비춰진 리버청이 발가벗은 몸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뭔가 생각이 났던 리징은 대뜸 주방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이 주방 안에서 이 리버청이 옷들을 와락 집어다가 거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 문을 철컹하고 잠궈 놓는 거죠. 뭐야? 그거 내 옷인데? 니 지금 뭐 하자는 게야? 야, 이렇게 치사하게 놀래기 있니? 알았어. 그 옷만 돌려주면 내 당장 꺼지고 내 다시는 아예 없게. 그래도 아이들이 네, 리버청은 지금 급해놨지만 하지만 리징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 리버청이 보는 앞에서 가위를 척 잡더니 그 옷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또 재미다고 깔깔 웃으면서 하하하, 야 뭐하니? 계속 그러고 있으려고? 조금만 있으면 날도 바뀌었는데 시퍼를 대낮에 그러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꺼져라. 그 큰 놈인지 뭔지 아는 놈. 근데 너 짝퉁이 아야? 보니까 뭐 별로 아이 큰데? 뭐? 그러자 이 리버청은 제대로 빡쳤다고 합니다. 내 니를 내 밑에 깔지 않으면 내 쌍초 큰 놈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는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리징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제야 리징은 조금 쫄았답니다. 이 쌍초 큰 놈이 소문은 이제 너무나도 컸었고 이 놈이 한다면 무조건 하는 놈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여 리징은 경찰들의 신고를 하게 되었고 또 한 차례 아주 레전드한 체포작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버청은 리징이 집을 습격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었죠. 리징한테 제대로 놀아당했으며 이 발가 벗은 채로 쫓기고 났었는데요. 하여 쌍초 큰놈이 멘즈가 아주 제대로 깎였답니다. 그러면 리징의 신고를 들은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경찰들은 이 쌍초 큰놈이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놈은 무조건 다시 돌아와서 이 복수할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되는 이 체포 작전을 짜야겠죠. 경찰들은 피해자인 리징과 작전을 의논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경찰들 작전에 잘 협조해야 돼요. 알았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하오. 매일 밤 좀 야한 옷을 차려입고 그 쌍초 큰 놈을 유인하면 돼요. 그리고 놈이 나타나죠. 하지만 그래도 이 꾹 참고 놈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어. 그놈아가 이 철석이 다 끝나고 정액을 쏜 다음에야 이 우리가 나타나서 놈을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뭐? 퇴이. 네, 리징은 그 경찰들을 향해 침을 콱 뱉었답니다. 니네 또 우리 애매한 평민들을 갖고 장난질하니? 저번에 우리 동네에 짱슈엘라니 그 쓰레기 작전에 얼려갖고 공짜로 한판 당한 거 내 모를 줄 알았니?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릴 거면 지금 당장 꺼져라. 그러자 다 알고 있었니? 네, 이미 그 쌍초 큰놈의 이야기는 뭔 뉴스처럼 전파력이 엄청나서 전 베이징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난처해합니다. 싫다는 걸 강제로 시켜서 미끼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이때 한 여자 경찰이 선뜻 나서는 거였답니다. 이 여자 경찰은 경찰 대대의 암호랑이라고 불리는 리메이였었죠. 그래, 우리 경찰계의 암호랑이, 너 이 암호랑이가 두 다리로 꽉 조이기만 하면 뭐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데? 그렇게 리메이는 리징을 대신하여 미끼로 하게 되었었는데요. 리징이 옷을 입고 또 리징처럼 이 머리를 다듬고는 맨날 그냥 집안에서 빈둥빈둥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쌍초 그놈은 과연 나타날까요? 네, 사실 이놈은 이미 이틀 전부터 와서 이 분위기를 살폈다고 합니다. 이놈도 이번에는 이 경찰들이 매복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거였죠. 그렇게 이틀 동안 잘 관찰해도 조용하자 리버정은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리버정은 또 먼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확인하느라고 요 조용하게 주방 창문으로 들여다봤답니다. 역시 그녀는 이 등이 다 훤히 파여있는 잠옷을 착 차려입고는 그 주방의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 오늘 한 죽을 정도까지 믿어줄게. 리버정은 이빨을 꽉 악물고는 곁에 망치를 축혀들었답니다. 네, 이번에는 복수를 하러 온 거였으니 뭐 가만히 들어가서 옷을 벗고 뭐고가 없었답니다. 그냥 주방 창문을 쨍그랑 하고 깨고 들어가면서 이 제대로 겁을 주려고 그런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뭐야 저거? 갑자기 집안에서 담뱃불이 보이는 거였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안에 여주인이 지금 담배를 꼬아물고 쭉쭉 들이빠는 거였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사실 이 리메는 비록 여자였지만 유도 실력과 격투기 실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 베이징 경찰계의 에이스였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담배 골초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값이 피우던 그녀는 이틀 동안 작전을 위하여 못 피우게 하니 뭐 거의 미치기 직전이겠죠. 하여 더는 못 참고 이 담배 한 대를 뽑아서 빨았는데 그걸 마침 리버정이 본 거였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야. 리버정은 이미 리징을 너무나도 많이 관찰하여서 이 여자는 담배를 안 피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저거는 무조건 리징이 아니고 경찰이 대신하여 매복해 있는 거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였답니다. 그제야 리버정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하고 흘렀답니다. 야, 까딱하다가야 골로 갈 뻔했네. 이제는 여자 경찰까지 내세워서 저러한 생쇼를 하니 경찰놈들이 이제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리버정은 피식 웃으면서 떠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이어 사면팔방에서 이 경찰들이 와! 하고 일떠서는 거죠. 네, 사실 경찰들은 이미 아주 은밀한 곳에 매복해 있었으며 그 리버정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놈이 안으로 들어는 안 가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니 그냥 할 수 없어 일떠난 거였죠. 그러자 리버정은 와! 하고 냅다 도망치고 그 뒤에는 또 6명의 경찰들이 와! 하고 뒤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버정이 와! 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달리고 보니 저 뒤에 경찰들이 점점 뒤떨어지더니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거였답니다. 뭐야? 내 달리기 속도가 이 정도였니? 사실 리버정은 시골 촌놈이다 보니 그 누구랑 뭐 달리기 경쟁을 해볼 일도 없었답니다. 그냥 솔직히 남자들이라면 다들 자기 정도는 달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달리기를 겁나 잘하는 거였네. 리버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숨은 재주를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 이 뒤에 경찰들은 어떠했을까요? 할딱할딱 하면서 쫓아가던 경찰들은 덜썩 주저앉으면서 야, 저놈 저거 뭐야 저거? 달리기 선수 아야 저놈? 라고 그냥 한탄하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이 6명의 경찰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경찰 영도 간부한테 찾아가서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다고 합니다. 경찰이란 놈들이 신체 단련은 안 하고 맨날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들을 처먹어서 그 피둥피둥 살찐 꼬라지들을 좀 봐라 이놈들아. 국가가 이러한 돼지들을 키워서 어디다 쓰니? 네, 이 고층 간부놈은 지도 이 금방 잡기 전에 살이 제대로 오른 암돼지처럼 생겨갖고는 밑에 것들을 욕하고 있었답니다. 저기요 국장님, 제가 이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우리 달리기로 못 잡으면 오토바이로 잡으면 되잖아요. 놈이 아무리 뭐 빨리 달려도 오토바이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이 돼지 같은 경찰놈은 지금 자신이 아이디에 우쭐해서 아주 신나 있었답니다. 그러자 명도 간부는 손을 휙휙 저으면서 와보라고 했답니다.
이놈은 지금 자신이 생각이 기가 막혀서 칭찬을 받는 줄 알고 또 해서해 하면서 다가갔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거는 짱 하고 귓방망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 너 이 대가리 안에도 살이 쪘니? 어? 그럼 놈이 산속으로 도망치면 오토바로 산속으로 올라갈 수 있겠니? 에? 오, 그렇구나. 아이 되겠구나. 그제야 이 똥땡이 경찰은 뒷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놈이 손을 천천히 들어답니다. 저기요 국장님, 저번에 우리 성에서 이 경찰들 운동대회를 했잖아요. 그번에 1등한 놈이 100m를 11초에 달리던데 그쯤 하면 이 놈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 그 경찰을 불러다가 요 놈 잡으면 어떨까요? 뭐? 그러자 영도 간부는 또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와보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또 얻어맞아야 되는가? 그놈은 한참 쫄아갖고 이 영도 간부한테 슬금슬금 다가갔는데요. 니 괜찮다. 아가 아주 똘똘한 애구나. 야 말대로 허북성 경찰 1등을 불러들여라. 요번에야말로 쌍초 큰 놈을 잡아다가 확 그냥 쌍초 작은 놈으로 만들어 버려라. 알았니? 네, 그렇게 베이징 당중앙으로부터 경찰 중의 엘리트 경찰인 찐무라고 부르는 경찰이 척 등장하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이 엘리트 경찰과 리버정을 맞붙게 하는 것 뿐이겠죠. 생각 같아서는 엄청 힘들어 보이시죠? 리버정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 경찰들 추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르겠나요? 네, 하지만 리버청 이놈은 정말로 간을 아주 집에다 두고 다니는지 아직도 쌍초 바닥에서 살판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이 이제 자신감으로 붕붕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 천하무쌍이 달리기 실력까지 발견한 그는 더더욱 경찰들을 쓰게 안 본 거였죠.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이 정액을 뿌리며 다니던 리버청은 드디어 찡무와 척 맞붙게 되었답니다. 그때 리버청은 또 등에다가 큰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는데요. 그 자루 안에는 또 한 판 끝내고 챙긴 잡곡들이 한 10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이러한 잡곡을 등에 맨 채로 이 도망을 쳐도 3초에서 5초만 지나면 금방 따돌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리버정은 앞에서 느슨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한 10초 정도를 달리고 뒤를 돌아보니 어라? 헐, 이 경찰놈이 자신을 거의 따라온 거였답니다. 아야, 아짜 했다야. 너 이놈 어디서 좀 달렸니? 이젠 제대로 달려야겠는데? 리버정은 등에 메고 있었던 잡곡 자루를 확 버리고는 제대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놈이 어디 선수였나? 그렇게 몇 분 정도를 달리고 달려도 뒤에 경찰을 따돌릴 수가 없었답니다. 또 그놈은 이 체력도 좋아서 속도가 전혀 수그러지지 않았고요. 이놈이 이거 어디서 좀 놀던 놈인데? 리버정은 이제 한쪽으로 달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걸 한번 써보자. 리버정은 뒤에 찐무를 달고는 논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논밭은 평지와는 많이 다르죠. 옥수수 줄기들을 쫙쫙 사선으로 잘라내서 그 논밭 위에 남겨진 거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줄기들이었죠. 만약 그걸 밟거나 그 위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논밭은 이 땅이 뭉글뭉글하여서 발이 푹 빠졌다가 나오고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찐무는 어렸을 때부터 대도시에서 이 곱게 자랐으니 이러한 논밭을 언제 걸어나 봤겠나요? 대뜸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푹푹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평지에서 100m를 11초에 달린다 하지만 이러한 논밭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앞에 쌍초 큰 놈은 달랐었죠. 이놈은 워낙에 시골의 논밭에서 자란 놈이다 보니 그 위에서도 아주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리버청한테 논밭은 그 평지에서처럼 달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슝 하던 리버청은 아예 시선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 경찰계의 달리기 고수도 이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심지어 찐무는 논밭에서 쫓다가 발목을 삐끗하여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말이었죠.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경찰 고층 간부도 이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리버청의 악명은 더더욱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호칭이 하나 새로 붙어지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머퇴이라고 이 날아다니는 다리를 가진 놈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로서 두 개의 호칭을 가지며 날아다니는 놈은 아마도 이 놈이 처음이었을 텐데요. 그 뒤에 리버청은 경찰 놈들이 이 전문적으로
실제로 베이징 경찰 100m 1등을 모셔다가 자기를 잡으려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리버청 이놈은 더더욱 으쓱해났죠. 나의 이 비상한 머리와 이 날아다니는 다리를 갖고 있는데 그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였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미친 듯이 그 여자 집들을 털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찰 측은 이제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놈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없었을까요? 놈이 넘밭으로 도망치면 따라잡을 자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드디어 우리 비밀병기를 사용해야겠네. 여봐라, 비밀병기들을 당장 현장에 투입해라. 요번에도 놈을 못 잡으면 너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알았니? 다들 그냥 다른 직업들 알아봐. 그러면 이 고층 간부가 빼든 비밀병기란 건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버청은 자신이 숨은 재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경찰계통이 100m 1등 선수를 보기 좋게 딱 돌렸었죠. 그러자 베이징 경찰서 서장은 비밀병기를 빼들었답니다. 네, 그러면 그 비밀병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버청은 이제 점점 아주 대놓고 그 사고를 치고 다녔었다는데요. 하여 이제 이놈을 잡기가 바빠서 그렇지 발견하기는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그날도 리버청은 이 할 걸 다 하고는 참 느슨하게 나왔었는데요. 어이 쌍초 그놈아, 어떻게 뭐 시원하야? 너 오늘은 딱 잡힌 줄로 알아라. 에? 그러자 리버청 흥 하고 pot방귀를 뀌면서 슬슬 달리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어쭈 이제 우리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니? 야들아 뭐하니? 비밀병기를 풀어라. 그러자 말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왕왕 하면서 군견 2마리가 아주 그냥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것들이 이제 아이 되겠으니까 개를 푸냐? 리버청은 혀를 가로물고 그냥 냅다 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자 뒤에서 경찰들은 해서 웃으면서 지켜봤답니다. 저놈이 아무리 뭐 날아다닌다고 해도 개들보다도 더 빠를까? 자 담배나 한 대 빨아라. 좀 더 올라가서 그 뭐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경찰들은 이 산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서로 히히닥닥 토크나 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군견 한 마리라도 되겠는데 이 2마리를 풀었으니 100% 문제 없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저 멀리서 이 군견 2마리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군견병을 보자마자 이 낑낑거리면서 힘든 척을 하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거? 군견도 쌍초 그놈을 못 따라잡는다고? 이거 실화냐 이거? 이 소문이 퍼지자 경찰들은 더더욱 체면이 안 섰고 쌍초 그놈의 악명은 더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경찰계통 제1 엘리트에 이어서 군견까지 못 따라잡다니요. 하여 제가 제목을 바람이라 불린 남자라고 지은 거랍니다. 이제 리버청 이놈이 아무 집이나 척 들어가서 내 쌍초 그놈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 다들 그냥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번에서 5번까지 이 작업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참으로 정력이 또한 참으로 좋은 놈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놈을 지켜보는 경찰들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잘 뛰는 놈이라 해도 어떻게 군견을 따돌릴 수 있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야들아 잘 알아봐라.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니? 하여 경찰들이 알아보니 그중 한 가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는 이 평지에서 달리기는 엄청나게 빠르고 오래 달리는데 이 건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면 금방 헥헥거리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것도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중에 또 한 번 쌍초 그놈과 맞붙게 되었답니다. 어라? 여기는 산이 없는 곳이니 너 오늘 잘 걸렸다. 야들아 대뜸 가서 물어뜯어 버려라. 경찰들은 또 그 2마리 군견을 확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왕왕 하고 이 개들은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리버청이 도망치는 방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왕왕 하고 달려가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거? 이 군견들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 훈련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그제야 경찰들은 느꼈답니다. 아, 이거는 뭐 리버 정이 진짜로 빨라서 따돌린 거가 아니고 이 개들이 문제였었네 라고요. 야들아, 아이 되겠다. 군견 중에 에이스 독일 셰퍼드를 끌고 와라. 네, 독일의 이 셰퍼드는 다들 잘 아시죠? 이 독일의 순수 혈통인 셰퍼드는 머리도 엄청 총명하고 용맹하다고 합니다. 만약 앞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도 이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면 가차없이 덤벼드는 게 바로 이 독일 셰퍼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이스 군견이면 아무 문제 없겠죠. 이제 리버 정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네, 또 금방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380차례나 진행했으니 어련하시겠나요? 하지만 리버 정은 금방 작업을 끝낸 뒤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답니다. 현장에 리버 정은 없었지만 그가 남긴 양말이 한 켤레가 남아 있었다는데요. 그러자 군견병은 그 셰퍼드한테 냄새를 킁킁 맡게 하고는 대뜸 총! 하고 떠나 보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셰퍼드가 그 리버청이 양말 냄새를 맡더니 대뜸 그냥 갈기에 털들이 쫙 곤두서는 거였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러자 군경병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들은 깜짝 놀랐었죠. 이는 셰퍼드가 매우 극도로 되는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표현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셰퍼드는 낑낑거리면서 대뜸 군경병한테 막 기대는 거였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호랑이 앞에서도 공포를 못 느끼는 셰퍼드가 어떻게 돼요? 리버청이 양말 냄새를 맡고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천하의 셰퍼드가 싸움을 걸기도 전에 이미 쫄아서 낑낑대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이 경찰들이 머릿속을 쫙 스치는 뭔가가 있었답니다. 야, 이거 쌍초 그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닌데 이놈 직업이 대체 뭐야? 설마 이놈이 그 개를 잡는 개장수가 아닐까? 네, 사실은 그러했답니다. 개장수들은 매일마다 수십 마리 개들을 잡아대니 그 개들이 이 냄새들에서 박히는 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 보통 개들은 그러한 개장수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 그냥 그 냄새만 맡아도 이 쫄아서 질질 지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독일 셰퍼드는 다르겠죠. 야, 총! 군견병이 명령을 내리자 이 셰퍼드는 정신을 차리고 쌩 하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 속도와 기세는 전에 두 마리 보통 군견과는 그냥 비교도 안 됐죠. 그러자 곁에 경찰들은 다들 박수를 치면서 하우 하고 엄지손가락을 척 내미는 거였답니다. 자, 요번에야말로 진짜로 문제없다. 하지만 놈이 어디 지붕 위로 도망갈 수 있으니 이 우리들도 천천히 가보자꾸나. 그렇게 경찰들은 요번에야말로 문제가 없다고 건들건들 거리며 뒷짐지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라? 저 멀리서 이 셰퍼드가 축 처져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 이 어딘가 쳐맞았는지 온몸에 흙탕물도 튕겨서 말입니다. 그 난다 긴다 하던 젊은 셰퍼드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 야, 뭐야 이거? 너 누군지 잊었니? 너는 전문 훈련을 받은 독일 순수 혈통 젊은 셰퍼드다야. 아니 너가 한갈 인간 따위한테 얻어맞아 온다고? 야, 말도 아이 된다. 빨리 다시 가라. 군견병이 다시 한번 출동을 명령하였지만 그 젊은 셰퍼드는 딱 엎드려서 꼼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경찰들은 혀를 끌끌 찼죠. 저거 뭐야 저거? 아니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들여와서 또 제대로 훈련시켜둬도 뭐야 강간범 하나 제대로 못 잡지? 뭐? 그러자 군견병장은 그냥 제대로 빡쳤답니다. 이 채찍을 들어서 그 젊은 셰퍼드를 향해 짱짱 하고 내리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으로 젊은 셰퍼드한테 손을 댄 거랍니다. 전에는 아무리 어떠한 큰일이 있어도 아까워서 손을 못 댔었다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짱짱 하고 내리가자 이 젊은 셰퍼드는 드디어 눈물까지 핑그레하고 돌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쌍초 그놈은 대체 허방선성, 즉 대체 어떠한 신이었기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군견병은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 야, 이거 쌍초 그놈이 무조건 개장수라는 걸 의미한다. 놈이 개장수가 아니면 내 손에 아주 장을 지질 테니 베이징의 모든 개장수들을 한번 샅샅이 검색해보자. 그러면 베이징의 개장수라는 개장수들 그냥 싹 다
추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오른 개 장수라고 하면 아마도 수천 마리, 심지어 수만 마리 개를 잡아야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오래된 개 장수들을 더더욱 깊게 신문화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떠했을까요? 네, 아쉽지만 역시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 중에 혹시 빠뜨린 건 아닐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쌍초 그놈이 개장수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먼 셰퍼드까지도 이렇게 무서워서 발벌 떨게 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쌍초 그놈이 나중에 잡힐 때까지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었다는데요. 우리 형님 누님들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신문을 통하여 그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러했답니다. 이놈은 개장수가 아니고 소위, 즉 수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해서 수의사를 그렇게도 무서워했을까요?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수의사가 그리 많지도 않은 시기여서 그때의 경찰들은 잘 몰랐답니다. 말과 개들한테 이 쓰이는 약물은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이 리버정은 무려 20년 동안 개와 말들한테 주사를 놓고 수술을 진행했으니 그 독특한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동네집 똥개 같은 그러한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개들이었다면 또 아무렇지도 않았겠는데요. 하지만 맨날 수의사들한테 주사를 맞고 이 관리를 받아온 기타 군견 2마리와 또 우리 에이스 셰퍼드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그냥 알았답니다. 왜냐면 이 저먼 셰퍼드는天不怕地不怕, 즉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지만 맨날 그한테 아프게 주사를 놓는 수의사는 군경병보다 더 두려웠던 거랍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수의사가 2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리버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원리를 알았더라면 금방 잡을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아둔했었던 그 시절이 경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나중에 리버정이 얘기했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러했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2마리 군견을 봤을 때 사실 그도 겁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군견들이 속도는 리버정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도 전에 금방 코앞에까지 왔다는데요. 하지만 가까이 막 달려오던 2마리 군견은 이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 선뜻 멈추고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였답니다. 오라, 그제야 리버정은 알았죠. 요놈들이 오고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구만 라고요. 하여 자신이 신발을 벗어서는 지가 개들을 향해 막 패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보통 군견 2마리와 저먼 셰퍼드는 실컷 얻어맞고 도망을 친 거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감히 뒤쫓지도 못한 거였죠. 리버청 이놈은 또 수의사였으니 여러가지 다른 재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가지 동물들이 성대모사를 이놈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나 개한테 주사를 넣을 때는 그 말이나 개의 소리를 내면서 살살 얼려대면서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재주는 그가 작업할 때도 아주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여자 집에 잠입해 들어갈 때도 사실 조금 들키게 되면 이 동물들 소리로 속이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이제 무작정 닥치는 대로 털어가던 리버정은 또 어떠한 집안을 털게 됐는지 아세요? 네, 그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경찰 집을 들이치게 된 거였답니다. 경찰 부인을 또 한바탕 해놓은 다음에 집안을 뒤지다가 문득 권총 한 자루를 찾아내게 되었다는데요. 그러자 리버정은 눈이 번쩍 뜨였죠. 모든 범죄자들은 이 권총이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야 더더욱 날아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또 계속하여 뒤져내자 탄약 20발까지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이 권총은 사실 리버정한테는 범한테 날개를 붙여준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권총까지 챙긴 리버정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답니다. 사실 이놈은 왕창처럼 칼솜씨가 좋은 게 아니고 또 짱준처럼 격투기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이제껏 그냥 남자가 없는 집만 털었던 거랍니다. 근데 이제 권총까지 손에 넣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족족 털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권총을 가진 리버정은 또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82년 문득 아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의 퉁센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큰 상점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시절에는 개인이 상점을 영업 못하고 이 나라에서 한 개 마을에 하나씩 엄청 크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활용품까지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곳의 현금 유동량은 꽤 되겠죠. 네, 바로 이곳에 리버정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놈은 이제 돈이 바닥나서 할 수 없이 온 거랍니다. 자신은 그 난다 긴다 하는 쌍초 큰 놈인데 이러한 데를 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리버정은 상점 뒤쪽으로 들어가서는 이 가방에서 복면을 꺼내서 쿡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계산대 쪽으로 척 걸어갔었는데요. 때는 오전 10시쯤이다 보니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계산대의 여자는 뭔 복면을 한 놈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깜짝 놀랐답니다. 야야! 뭘 놀라니? 강도 처음 보니? 빨리 갖다 넣어라. 리버정은 갖고 온 주머니를 계산대 위에 콱 놓습니다. 뭐요? 이러한 상황이 이 처음이었던 어린 직원은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리버정은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치면서 뭐가 뭐야? 그 안에 있는 돈들을 다 넣으라는 게지.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아주 혼비백산할 테니 그냥 좋게 담아라. 그 리버정의 기세는 대단하였답니다. 나이 어린 여직원이 당해낼 정도가 아니었죠. 하여 계산대 밑에서 이 잔돈으로 가득 담은 박스를 꺼내 올렸었는데요. 네, 그 시절의 계산대는 다들 이렇게 그냥 대충 박스 안에다가 돈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란 여직원은 손을 와들와들 떨다가 그만 박스를 앞에 뚝 떨구고 말았답니다. 리버정은 대뜸 귓방망이 한 대부터 쫙 하고 날렸답니다.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겠니? 빨리 주워 담아라. 그 여직원은 리버정의 주머니에다가 이 밑에 떨어진 잔돈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였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는 우연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이 뒤에 레전드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돈을 빡빡 끌어 담은 주머니를 이 확 낚아챈 리버정은 조용해라. 너 어디 살고 있는 거 내 다 아니까 찍소리라도 내면 내 나중에 무조건 가서 죽여버리겠다. 알았니? 그렇게 리버정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하지만 그는 문득 상점 방향으로 이 들어오는 한 남자와 스치게 되었답니다. 이 남자는 그때 집에 소금이 떨어져서 이 상점으로 소금을 구입하러 왔다는데요. 리버정은 상점에서 나오면서 이미 복면을 벗어버렸기에 그 둘은 그냥 그렇게 힐끔 쳐다보고 말았죠. 하지만 상점 안에 들어와 본 그 남자는 계산원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면 그 마음 약한 여직원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훌쩍훌쩍 눈물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금방 나간 게 강도라고? 내 이놈을 그냥 이 남자는 대뜸 주먹을 부러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어이 아저씨 거기 좀 서봐. 뭐야? 리버정이 뒤돌아보자 아까 들어오던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하차, 어느 별게 다 나와서 걸부드네? 리버정은 3년이나 시간 동안 어떻게 된 건지 자신이 권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리버정은 그냥 싱거워집니다. 하여 그냥 대충 척 달려주는데요. 베이징 100m 1등도 이겼는데 이러한 족보에도 없는 놈은 식은 주먹이겠죠.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놈은 강도 잡아라, 저놈 강도다, 강도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앞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한 명, 두 명씩 그 달리고 있는 리버정한테 덤비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요 잽싸게 샥샥 피하면서 다들 그냥 뒤에 떨고 놓으면서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뒤에서 뒤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손에다 몽둥이며 시칼을 들고는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버정은 피식 웃습니다. 니네 숫자가 암만 많아도 다들 그냥 쓸데없는 피레미들이다 이거였죠. 그렇게 앞에서는 리버정이 달리고 있었고 이 마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뒤에는 뒤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헤헤거리면서 그 리버청 한 놈을 잡아보겠다고 달렸답니다. 그 당시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듯 했었고 어마어마했답니다. 리버청은 이렇게 본의도 아니게 여러 마을 사람들을 신체 단련을 아주 톡톡히 시켜주게 된 거였죠. 그 주민들도 한쪽으로 쫓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강도 잡아라 라고 고함을 질렀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리고 달리자 이 뒤에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였답니다. 이 뒤로 돌아다 보니 이제 몇 명이 안 남아서 할딱할딱 거리면서 거의 숨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이미 5,6,000m나 달렸으며 보통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니네 그러면 그렇지, 내 누구인지 알고 잡아보겠다고. 리버청은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이 앞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쟤는 뭐니? 이제 다 포기를 하고 딱 한 놈만 따라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놈은 아까 상점에서 부딪혔던 그 제일 처음에 쫓아왔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오라, 니 괜찮다야. 어디서 좀 놀았니? 그럼 제대로 놀아줘야지. 리버청은 이를 악물고 엥 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뒤에 남자도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도는 리버청한테 조금이라도 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진짜로 좀 하는 놈이네. 그럼 이건 어떠야? 리버청은 이제 논밭으로 막 들어가고 또 산속에 이 길도 없는 데로 막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과연 어떤 놈이었길래 이 정도로 날아다닐까요? 네, 이 남자는 1980년에 중국 마라톤 대회의 챔피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금방 제대한 군인이었기에 한참 그냥 쌩쌩 날아다닐 때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분이 이름과 그 사진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가 없습니다. 이 남자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 논밭에서 자라다 보니 이러한 환경에 아주 익숙하였다고 합니다. 네, 리버청 이놈은 이번에 진짜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 리버청은 그러한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 혀를 가로물고 뛰고 뛰었답니다. 그렇게 무려 10km나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달리기 시작하여 그 베이징을 떠나서 허베이성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리버청도 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거리면서 뒤돌아봤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도 그냥 느슨하게 따라오고 있었죠. 그러자 우케나 리버청은 이제 그냥 멈췄답니다. 야, 너 뭐하는 놈인데? 아니 이렇게도 잘 달리니? 그러자 뒤에 남자도 이 숨을 거리면 너도 괜찮다야. 너 정도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해도 한 2등을 하겠다야. 뭐? 1등이 아니고 2등이라고. 이제 그 리버청은 어디서 이러한 무시를 당해봤겠나요? 이 두 주먹을 꽉 부러지고는 냈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달리기 챔피언은 또한 제대한 전업군인이잖아요. 싸움 실력에서 리버청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리버청이 주먹을 피하고 이 귓발망이 몇 대를 후려 갈기자 이놈은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 남자는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곧바로 딱 하고 내리까니까 바로 끝났죠. 네, 이렇게 70년대의 베이징에서 쌍초 큰놈 리버청은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결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임자를 제대로 이렇게 딱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100%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보다도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청 이놈이 경찰에 잡힌 뒤에 있은 당황한 사실인데요. 리버청이 경찰에서 이 수갑을 차고 잡혀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놈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였답니다. 나를 맨즈 아이주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경찰들은 이놈이 천하의 쌍초 그놈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그때 리버청이 이 잡혔을 때의 죄명은 별거 아니었답니다.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책상을 땅 하고 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다친 것도
총알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잖아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아주 작디작은 별 영향가가 없었던 자그마한 사건이었답니다. 마침 그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 이러한 리버청의 자그마한 사건은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리버청을 경찰서에 그냥 가둬두고는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다른 좀 정상적인 놈이었다면 그냥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냥 사소한 사건으로 이 판결받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리버청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20날 동안 리버청을 방치를 하였고 쳐다도 안 봤지만 하지만 곁에 다른 사소한 사건들에 이 열중하는 경찰들을 본 리버청은 욱해집니다. 아니 저러한 조그만 애들이 뭔 사고를 칠 줄 안다고? 에? 저러한 쓰레기 놈들을 신문하느라고 나는 맨줄 알수니 너네 내 누군지 아니? 라고 또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놨죠. 너 뭐냐? 에? 뭐 싸내라 놈이 고작 무기도 없이 강도질을 한 놈이 뭔 큰 소리 치는 건데? 너 뭐라도 되니?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몇 달 동안 푹 썩어라. 너만한 요 사소한 놈들은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 알았니? 뭐? 그러자 우케나 리버청은 그만 뚜껑이 제대로 열렸답니다. 하여 이놈은 이 최근에 진행하였었던 한 차례 도둑질을 자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놈 생각에는 이거는 전에 강간질이 아니었기에 괜찮은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번 사건의 특징들을 잘 분석하여서 이건 쌍초 큰 놈이 연쇄 사건으로 분리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그 도둑질을 네 놈이 한 거라고? 하차. 야, 야들아, 저놈 저거 바지를 벗겨봐라. 네, 그렇게 리버청은 그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대로 딱 잡힌 거랍니다. 이것도 아주 희극적인 결말이지만 이렇게 우리 현실 세계에는 이러한 희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리버청은 결국 380차례 강간 플러스 강도질을 불게 되었고 이후 1982년에 총살을 집행받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요. 그러면 리버청 이놈은 왜서 불규칙적인 시간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가운데 한 몇 년 동안은 쉬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네, 그 원인은 바로 그의 부인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여자들은 워낙 세잖아요. 리버청의 와이프가 이놈을 괴롭히게 되면 밖에서 강간질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있었을 때는 왜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리버청 이놈이 딸이 태어나서 행복해서 멈췄답니다. 네, 이렇게 10년 동안 380차례나 강간질을 하고 다녔던 쌍초 그놈은 그렇게도 우연하게 잡히게 되었고 또 그렇게도 우연하게 자백하여서 들통나고 총살까지 받은 거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자 이제